주식의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 칼이 이제 다 무뎌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잡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베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팔자리 강제로 손절. 안녕하세요. 하이. 바쁘신가요? 카페 관리. 저 카페직이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를 하기로 했죠? 우리 저번에 관종 정리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기본적 분석을 배제하고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나는 반쪽짜리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쪽짜리 절대 음감이신가요? 오늘 오신 친구가 음감이 좋은 친구 왔어. 오늘은 이제 산업의 생일주기? 우리 예전에 PB 강연할 때 간단하게 다뤘던 내용인데 또 오늘은 간략하게 이걸 복잡하게 이제 설명하면 저는 끝도 없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일단 안 보고 싶잖아. 나라도 안 볼 것 같아. 나도 옛날 인강 들을 때 삽자루 선생님 좋아했거든. 반이 잡설이고 반이 강의야.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연습을 했다. 근데 똑같이 지루한 얘기를 하면 잡설 반 그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의 생애 주기란 뭘까요? 간단하게 그냥 이제 사람도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뭐 성인 시절, 중년 시절, 노년 시절 뭐 이런 시절들이 있잖아. 그것처럼 이제 산업도 세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 보통 산업 단계에서는 이제 도입기, 그리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고 이제 단락을 나눴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일단 유년, 청소년, 성인, 중년, 노년 맥락이랑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산업의 생애 주기 각 단계별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도입 단계에서는 사실 소수의 기업이 이제 새로운 제품 서비스 시장에 출시하는 그 단계가 도입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이 별로 없고 제품 또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거. 예를 들면 카카오 우리가 옛날에 처음 등장하면은 경쟁자가 없었잖아. 그리고 토스 처음에 간편송금 할 때도 경쟁자가 없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 특정 이제 산업이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게 토스고, 카카오 같은 거는 이제 트렌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새로 잉태한 거지. 그리고 이제 성장기라고 하면은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업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거든. 그 단계에서는 도입기가 지난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증가해. 카카오가 이 시기를 3, 4년 전에 겪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지배적인 이제 플레이어가 또 다르게 등장하는 게 보통 성장기에서 많이 경쟁이 생기지. 그래서 카카오가 뭐 하면은 네이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랬잖아. 그런 게 이제 성장기의 보통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성숙기 요 단계에서는 이제 업계 보통 성장 속도가 이제 느려지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져. 예를 들면 페북, 인스타, 트위터 이런 것들 많잖아. 차별화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지.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실 스마트폰이 되게 정확한 단계야. 스마트폰이 더 이상 이제 차별점이 없어지잖아.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큰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폴더블을 만들어야 한다 막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인데, 스마트폰이 계속 바꿔도 이 형태에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이 안 나오는 거지. 어거지로 막 폴더블을 특화내고 다른 소프트웨어를 더 차별적으로 뭐 만들려고 난리를 업데이트를 하고 이래도 별로 차별점이 안 느껴지는 거지. 옛날에 업데이트 하면은 항상 이슈였잖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 이게 보통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 쇠퇴기 요 시기에 보통 전체적으로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서 매출이랑 수익이 동시에 이제 하강하는 거. DJ 산업이 대표적인 거고, 최근 한 10년 내에서 우리가 쇠퇴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고 기존 이제 아날로그 휴대폰 시장, 핸드폰 시장, 그것도 사실 쇠퇴기를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하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 경쟁업체들이 인수되거나 파산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갈림길에 서는 거지. 그런 게 이제 쇠퇴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산업의 생애 주기는 산업별로 시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치. 산업 라이프 사이클의 시간적 길이는 산업 혹은 이제 기타 외부 요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일부 산업은 몇 년 만에 산업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는 산업도 있고, 다른 산업은 우리가 전통 에너지 사업, 포스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항공산업 이런 것들은 사이클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규제 변화, 그리고 이제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이 작용해가지고 주기가 다 달라. 몇 년인 것도 있고 몇십 년, 몇백 년인 것도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주기가 긴 산업에는 보통 에너지, 통신,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규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업 라이프 사이클이 길지. 금융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규제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의 영향을 받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산업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면 약간 뭔가 라이프 사이클의 수명 주기가 좀 짧은 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짧은 건 이제 소프트웨어나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수명 주기가 훨씬 짧지. 왜냐면은 이제 보통 혁신이 빠르다 이거지. 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빨라지는 거네. 그 정책의 변화 이런 것들에 영향, 규제 이런 것도 많이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이 성숙기를 맞이하는 거. 그 스타트업이 이런 쪽에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지. 그러면 산업의 생애 주기를 알면 뭐가 정확히 좋아? 일단 좋은 것보다 이걸 몰랐을 때는
때는 산업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왜 이해 못한다? 이것도 뇌동매매의 원인이 된다. 이 모든 투자 공부의 항상 목적은 뇌동매매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해도 될 정도야. 관종을 정리하는 거, 기본적 분석에 투자 목적 목표를 적는 거, 그리고 내가 산업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되는 거, 내가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위함이지. 왜냐면 정보를 제대로 받아들여야 내가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투자 성장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떤 이해도 없이 하루하루 투자를 한다는 건 되게 의미 없는 하루하루라는 거죠. 정보에 입각해서 우리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에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과정인 거지. 어디가 죽고 어디가 다시 새롭게 잉태하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직접적으로 트레이딩 혹은 이제 투자할 때 좋은 점은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기왕 트레이딩 할 거면은 우상향인 데 가서 노는 게 좋잖아. 꺾이는 데 가서 돌판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의미 없다는 거지. 기왕 할 거면 이제 산업이 성장하는 곳에 가서 놀아라. 돈이 흐르는 곳에 가서 서 있으면 되는데 꼭 돈이 안 도는 데 가서 혼자 천하장에 단타대기 한다는 거지. 그러면 산업의 생애 주기가 바뀌면 주목받는 기술에 따라서 밸류 체인들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때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치. 뭐 로봇이나 AI 관련 산업도 지금은 도입기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여지는데, 성장기에서는 많은 밸류 체인들에 따라서 이제 관련 기업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이제 하위 밸류 체인들이 생겨나면서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성숙기로 갈수록 더 복잡해져. 이 서플라이 체인 하단에 더 많은 기업들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관련 직업들도 그 아래에서 굉장히 많이 생겨나. 이게 개인의 커리어를 잘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소득을 내가 늘리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지. 단순 트레이딩 하기 위해서, 뭐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를 넘어서 개인으로서 내가 어디에 직무 영역에서 뭘 배우고 이게 필요 없다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그걸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런 무지한 무언가를 엄청 싫어하는데,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 함이 너무 중요하다. 내가 속한 산업에서의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 발전되고 어떤 직업이 각광받고 어떤 능력이 더 부각되고 그럼 내가 공부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디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취미는 뭘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걸 고민 안 하기 때문에 투자를 떠나서도 이거는 개인으로 역량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이 전기차에 투자했던 것도 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투자했던 거야? 그치. 그때는 사실 16년도쯤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크게 유럽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확정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열렸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시장이 큰 만큼 이제 단기간에 성숙기로 도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산업의 특성상? 그치. 왜냐면 너무 큰 변화니까. 그래서 이건 꽤 긴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아직 성장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성장기에 진입하는 시점? 이 안에서도 꽤 많은 기회들이 있을 것 같고, 성숙기가 되려면 난 한참 또 남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현대차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때 우리 현대차 영상에서 전장부품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구분해야 되는 거, 아이디어와 망상은 다르다. 투자 아이디어랑 망상은 되게 다른 거거든. 투자에서 아이디어가 된다는 거는 돈이 된다는 거야. 이거 현실로 구현 가능하고 현실화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취급받고, 이제 망상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밑도 끝도 없이 나르는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혁신적이고 뭐 하지만 이건 SF 소설이라는 거지. 현실적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아이디어라고 취급받을 수 없고, 투자 시장에서. 그래서 돈 버는 거랑 관련이 없어진다. 투자 기회는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해.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시점. 근데 여기서 현실화 가능한 것과 아닌 것, 그리고 기업 조사할 때 많은 부분이 명료해지거든. 그게 중요하지. 망상과 아이디어를 구분해야 되는군요. 투자는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면 SF 소설을 쓸 수는 있을지. 근데 돈 버는 거랑 우리가 상관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특정 산업에 1등주, 2등주가 있잖아요. 산업의 생애주기가 바뀔 때 그 순위가 보통 유지돼요? 아니, 이게 투자나 우리 인생에서나 이제 영원한 건 없다고 보면 되는데, 컴퓨터 시장이 개화될 때는 IBM이 압도적으로 1위였지만 산업이 발전되고 경쟁자가 막 나타났잖아. 그래서 요즘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제 애플이 상위권으로 올라서 버렸잖아. IBM은 떠오르지도 않잖아. 우리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무조건 IBM이었잖아. 근데 뭐 휴대폰 시장에서도 똑같지. 노키아가 옛날에는 상위권이었고 애플보다도 훨씬 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이제 듣보잡이 된 이 노키아의 예시를 보면은 이 순위 유지라는 게 얼마나 어렵고 영원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게 치열한지 예시로 단편적으로 알 수 있지. 산업의 생애주기에서 잘 버텨야 되는군요. 그치. 근데 그게 진짜 어렵지. 그래서 혁신적인 것도 내야 되잖아요. 그치. 혁신적이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IBM, 노키아 같은 것들은 잊혀졌는데 산업의 생애주기가 바뀔 때 갑자기 떠오르는 기업들도 있어요? 반대로?
뭐 삼성전자도 사실 그렇다고 보면 되고 반도체를 시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획기적으로 순위를 압도적으로 가져왔잖아. 그리고 애플도 대표적이고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혁신적인 이제 터치스크린 기반 인터페이스를 갖춘 아이폰을 이제 시장에 공개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아예 창출한 거지. 경쟁을 한 게 아니라 없는 시장을 그냥 만들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나서 이제 휴대폰 시장을 점유율을 먹어버리게 됐는데 이건 엄청 드문 사례긴 하지만 좀 혁신적인 기업들이 기존 플레이어들을 제치고 없는 시장을 먼저 창조한 다음 그 다음 이제 경쟁을 그때 가서 하는 거. 이게 좀 웃긴 포지셔닝인데 이런 기업들이 종종 있지. 게임 체인저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럼 아까 산업의 생애 주기에서 쇠퇴기라는 단계가 있었는데 쇠퇴기 단계에 있는 산업들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걸까요? 라이프 사이클에 이제 쇠퇴기 영역에 있는 기업들, 산업들 이제 투자하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한다. 왜냐면 당장 어려움에 보통 처해 있는 상황이 많고 수익률이 높진 않을지언정 아래로는 적어야 되는데 아래로도 열려 있어. 근데 이게 나는 합리적인 뭐 투자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걸 하는 경우가 있어. 특정 전문 지식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저평가가 된 이유, 그리고 부실화된 자산이 어떤 것인지 이제 개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투자자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노리는 거지. 옛날에 뭐 사모펀드들이 많이 했던 것도 부실화된 이런 경영,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매각하고 이런 것들 옛날 많이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건 이제 하나의 그냥 작은 이제 기업이고 이거는 산업의 쇠퇴기에서 그런 틈새 시장 투자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잘하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 한 번씩 꼭 물려. 그러면 이제 5번 성공하고 한 번 틀리면 이제 또 수익률이 또 반토막 나. 완전 또 망하진 않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그 시간과 노동이면은 차라리 다른 투자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별로 매력적인 투자는 아니었다. 산업의 생애 주기에서 쇠퇴기에 있는 산업에 투자하는 건? 그치.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거. 주식의 격언 중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는 말이 있잖아. 칼이 이제 다 무뎌지고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이제 잡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베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팔자니 강제로 손절.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같은 매니악적인 영역인가 보네. 그니까 별로 좋은 투자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산업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미리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건가? 산업의 생애 중에 사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산업 동향을 주시하는 수밖에 없어. 관련 산업이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는 시점 그리고 확장되는 시점 그런 시점을 그냥 우리가 성장기 혹은 이제 성숙기라고 가늠 잡아서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걸 성장기다 성숙기라고 규정해주는 그런 건 없어. 그냥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뭐 동의 여론이 그렇게 따라간다 그러면 그런 거보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가서 나는 주식을 사도 늦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도 그때 가서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거는 좀 산업마다 다르고 좀 업종마다 다른데 장기간으로 좀 사이클을 봐야 되는 건 맞아. 짧아야 몇 년이고 길면은 우리가 수백 년까지도 간다 그랬잖아. 트레이더면은 이거 장기적으로 보면서 트레이딩에 적합하도록 전략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 기왕 이제 뭐 스윙을 한다 그러면 돈이 많이 흐르는 곳에 가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트레이더,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의 중심에서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장의 중심에서만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 이제 돈이 자꾸 손에 스치면서 감을 잡을 수 있거든. 근데 쇠퇴기 혹은 성숙기에 가서 하면은 항상 돈 맛을 잘 못 봐. 돈이 어디로 흐르고 빠지고 이거를 감을 못 잡는 것 같더라고. 로봇이나 AI 산업은 어떻게 보면 도입기로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로봇 AI 관련 산업 이슈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산업의 도입기 때는 이렇게 뭔가 주목을 많이 받고 시장에서 뜨거우면 좀 이런 이슈나 정보들 기반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뭐 그런 걸 보통 이제 정보 매매나 뭐 뉴스 드리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가 좀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 뉴스 매매, 정보 매매 그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정보 매매라는 말 있어? 진짜? 있어. 옛날에 그 주식쟁이들만 쓰는 그 미쓰리라는 메신저 앱이 있다? 그날 우리 작전에서 500만원 주면은 찌라시 옵니다 이런 대사 있잖아. 거기에 실제로 나오는 그 메신저가 미쓰리야. 실제로 그 안에 몇백만원 주면은 찌라시 같은 걸 보내주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 지금은 그냥 싹 다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있다 그러면 사기야. 그때 당시엔 진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했던 거네. 그치. 지금도 아마 존재할 거야. 이런 막 경제부 뭐 기자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훨씬 더 제한이 심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옛날만큼 뭐 돈도 안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진짜 많았어. 나도 그걸 따라 했었다가 그치 깡통 쳤지. 나는 후발주자였어. 물량을 다 받아주는 나한테 순서 오면은 한 3-4단계 떤너서 나한테 오는 거야. 쇠퇴기였구나. 내가 나 쇠퇴기에 받는 거지.
얘네들 도입기를 만드는 애들이고, 그럼 이제 뭐 중요한 성장기 타는 애 있고 성숙기 타는 애 있고, 그냥 조금 먹고 버려. 나는 이게 진짜 올랐네 이러고 다음 이제 뉴스가 한 번 시세 나왔는데 시세 한 번 더 뜰 때가 있어. 이게 나 같은 애들 한 번 돌면은 시세 잠깐 떠. 근데 이만큼 오르고 막 한 번 깔짝거리고 끝나. VVVIP 방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치. 꼬리칸이었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벤트 드리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건가요? 그치. 뭐 정보 매매, 뭐 그때는 재료 매매라고 그랬거든. 재료 어떻게 요리하는지. 누구 레시피가 맛있나 이제 그런. 그때 재밌던 시절이 있었어. 혼란의 시기였지.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